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자산 규모입니다. 얼마를 모아야 할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인출률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같은 계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은퇴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6억을 모은 뒤 회사를 떠났습니다. 평소 검소했고 투자도 안정적으로 했기에 본인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지출이 예상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사가 없어진 순간 규칙이 사라졌고, 규칙이 사라지자 소비를 통제하던 구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해진 일정 없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 마시던 커피가 은퇴 후에는 하루 2잔이 됐습니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식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퇴사 전에는 절약이 습관이었던 그였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절약을 대신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출근, 회의, 점심시간, 퇴근 같은 일정들이 소비 욕구를 자연스럽게 제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퇴 후 그의 경제적 실패는 단순한 지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자신을 보며 무기력감이 쌓였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며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심리적 소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니 작은 물건들을 사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자기 보상을 반복하다 보니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한 한 여성은 직장에서의 강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그녀가 기대했던 건 이제 드디어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이한 건 끝없는 시간의 공백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지만 쉬는 느낌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힘들었지만 회사는 그녀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사라지자 시간과 감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리듬이 있어야 안정됩니다. 일어나고 움직이고 뭔가를 배우고 누군가와 말하고 그리고 휴식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소비, 식습관, 수면, 감정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이 여성 역시 수면 패턴이 망가지며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불안감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돈이 아니라 습관의 상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기 은퇴에 실패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돈의 문제 이전에 일상의 구조를 잃어버린 문제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회사가 만들어준 생활 패턴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예측 가능한 일정과 반복된 루틴은 사람의 심리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구조화된 삶의 힘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은 버팀목이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잃은 순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과 무기력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과 무기력은 소비를 늘리고 관계를 줄이며 건강을 해치며 결국 노후 전체를 흔듭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일까요? 조기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일상의 설계입니다. 다시 말해 돈보다 먼저 습관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에 반드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넣고 배움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루틴들은 소비를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며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자산이 아니라 생활 패턴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리고 습관이 안정되면 소비가 줄고 감정이 단단해지고 관계도 조금씩 회복된다고.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의 강도에서 결정됩니다. 돈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은퇴 후 무너진 삶의 대부분은 삶의 구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변화된 일상에 맞는 자기만의 습관을 하나씩 쌓아야 합니다. 습관은 돈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지켜주는 것도 돈이 아니라 그 습관입니다. 조기 은퇴의 실패 원인은 언제나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산 규모이며 이를 기준으로 은퇴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관찰되는 조기 은퇴 실패 사례들은 전혀 다른 원인을 향하고 있다.
돈은 충분했지만 삶의 구조가 무너지고 습관이 사라지고 시간이 넘쳐나는 순간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림의 시작점이 조기 은퇴 후 폭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재정과 심리를 파괴하는 습관의 붕괴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은퇴자들은 회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생활 구조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다. 출근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노동의 시작이 아니라 하루를 열어주는 신호였고, 점심시간은 사회적 관계를 지속시키는 통로였다. 회식과 일정, 프로젝트와 마감은 스트레스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일상의 균형도 함께 사라진다. 이를 처음부터 자각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만을 보고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일정과 반복이 인간의 감정 조절 능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한다. 이 구조가 무너질 때 사람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며 무기력과 충동적 소비가 겹쳐 재정적으로도 빠르게 흔들린다. 은퇴 후 실패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 통제력의 붕괴다. 회사에 다닐 때 절약과 검소가 몸에 밴 사람들도 실제로는 회사라는 울타리가 그 절약을 대신 만들어준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출근하느라 카페에 들를 시간이 없었고 회의와 업무 때문에 불필요한 쇼핑을 할 여유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억제된 소비 패턴이 은퇴 후에는 그대로 드러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자 카페로 향하는 횟수가 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심리적 보상을 위해 소비를 반복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게을러져서가 아니냐고 자책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문제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환경이 주는 구조의 부재다. 환경이 바뀌면 인간의 행동도 바뀐다. 이는 인간 행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은퇴 후 습관의 붕괴는 단순히 돈과 시간의 문제를 넘어 자존감의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조기 은퇴자의 경우 아직 사회적으로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일터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재확인할 기회가 줄어든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품기 시작한다. 돈은 충분한데 마음이 허전하고 자유는 얻었는데 방향을 잃었다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던 역할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혼란이다.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동료였고 조직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역할 없는 개인이 된다. 역할 상실은 심리적으로 깊은 공허를 낳으며 이 감정은 다시 소비와 생활 패턴의 붕괴로 이어진다. 심리적 불안은 사람을 가장 약한 지점으로 끌고 가며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고 감정적 소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또한 은퇴 후 건강관리 습관이 무너지면서 삶 전체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많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퇴근길에 자연스럽게 걷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늦게 자더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했다. 규칙적인 수면과 적당한 활동량은 신체와 정신을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 기반이 사라진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날이 반복된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더욱 심해지고 이 무기력은 다시 몸을 움직이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는데 활동량이 줄면 체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 체력이 떨어지면 감정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흔들리게 된다. 결국 잘못된 생활 리듬 하나가 건강과 심리, 재정까지 연쇄적으로 흔드는 구조가 형성된다. 은퇴자들과의 상담이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관계 이탈이다. 회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었다. 은퇴 후에는 이 연결이 한순간 끊어지면서 고립감이 찾아온다. 고립은 소비보다 위험하다. 고립은 생각을 왜곡시키고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키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를 통해 위안을 찾거나 세상과의 연결을 소비로 대체하려 한다. 이 과정은 재정적 붕괴뿐 아니라 삶 전체의 의미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조기 은퇴자들이 사람이 그리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관계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은퇴 후 비로소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퇴 후 습관의 붕괴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루틴을 강조한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적어도 하루 한 번은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하루를 기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루틴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의 기반이 된다. 규칙은 소비를 줄이며 심리를 안정시키고 삶의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 루틴을 통해 사람은 다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된다. 자기 통제감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루틴은 그 통제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도구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은퇴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이미 은퇴했지만 아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은퇴 후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은 습관이 무너지고 작은 무기력이 쌓이고 작은 소비가 반복되며 그 사소한 것들이 쌓여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폭발할 뿐이다. 그렇기에 은퇴는 돈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습관을 준비하는 시기여야 한다. 돈은 지켜주는 방패일 뿐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삶의 방향은 루틴과 규칙 속에서 만들어진다. 은퇴 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조화하는 것이 진짜 준비다. 그 구조가 있어야 재정도 지켜지고 건강도 유지되고 관계도 지속된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은퇴의 성공은 절대 돈이 아닌 습관에서 시작된다. 삶을 지키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다. 은퇴 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활 구조를 갖춘 사람들이다. 당신의 은퇴도 마찬가지다. 돈보다 먼저 습관을 준비한다면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생활의 패턴이며 그 패턴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